자, 이번에는 프레임 차트 작성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밸류와 마케팅 컨셉을 추출하는 파트인데요. 자, 1번에다가는 현재 아이템을 적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의 고객란에다가는 1번에 있는 아이템을 구매할 것 같은 예상 고객을 3명만 떠오르는 대로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3명을 생각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가족이나 친척은 안 됩니다. 가족이나 친척은 안 되고 현재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적어도 한번 만나서 커피도 한잔 마셔보고 뭐 이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실제 이름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땡땡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분의 나이 김땡땡이 나이를 간단하게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50대 여성이고 직업도 이제 간단하게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학생 이런 식으로 자세히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땡땡님은 30대 여성 직장인, 그 다음에 이땡땡님은 30대 여성 직장인,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B2B나 B2G인 경우, 그러니까 기업이나 기관 대상일 경우는 우리 제품을 구매할 것 같은 예상 조직의 담당자를 적으셔야 되고요. 내가 아는 담당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와 고객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용자만 적거나 아니면 구매자만 따로 적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자 3명만 적거나 구매자 3명. 예를 들어서 아이들 대상의 상품이다. 그러면 학부모가 고객이기도 하고 실제 학생들이 고객이기도 하죠. 그럴 때는 학생만 3명 적거나 학부모만 3명 적거나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다가는 뭘 적냐면 2번에 있는 이 A에 있는 이 김땡땡 이 사람이 1번에 있는 저 아이템을 구매를 한다면 이 사람은 뭐가 좋아서 우리 제품을 사용하면 저 사람한테는 뭐가 좋을 것 같은지를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내 마음대로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쭉 적는데 이거를 단어로 잘라서 적으세요. 그래서 문장으로 만드지 마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외적인 가꿈을 추구한다. 그러면 가꿈, 그 다음에 공간, 연주할 때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소통, 와서 소통하는 게 좋다. 이야기, 답답함을 해소한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생각나는데 이렇게 쭉 적으시면 됩니다. 피부 노화도 해소해준다. 이런 식으로 쭉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는 또 B에 있는 이 정땡땡 이분이죠. 이분의 생각을 또 추측해서 이분은 뭔가 확실히 개선되는 걸 좋아한다. 그럼 확실히 개선, 피부가 좋아지는 걸 좋아하고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오고 예뻐지고 싶다. 그 다음에 목이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얘기를 그냥 떠오르는 단어를 이렇게 쭉 적으시면 됩니다. 젊어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쭉 적으세요. 다음에 이제 C에 있는 이땡땡 얘기는 또 C에다 적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좋다. 붓기가 빠진다. 피로 회복이 된다. 마사지 하는 게 좋다. 편안하다. 근육통이 있는데 근육통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 힐링이 된다. 그 다음에 건강해진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정신이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을 생각나는 쭉 단어로 나열해서 쭉 적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개의 이제 이 사람 생각들을 쭉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번에는 이제 나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단어들 중에서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싹 잊으시고
여기 있는 글자들 보십시오. 글자들 외적, 가끔, 공간, 연주, 보여짐, 소통, 이야기, 답답함, 해소, 피부, 노화 뭐 이런 글자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이 글자들 중에서 여기 있는 이 김땡땡 이 사람이 제일 꽂히는 글자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래서 그 단어를 복사해서 이 다에 있는 요 첫 번째 난에다가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해소라는 글자를 제일 좋아할 것 같다. 그러면 이 해소라는 글자를 여기다 복사해서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쭉 보니까 이 사람은 개선이라는 글자에 꽂힐 것 같다. 그럼 개선. 그리고 이 땡땡은 이 중에서 뭐 힐링, 회복, 회복이라는 글자에 꽂힐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회복. 이렇게 이제 세 단어를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복합 단어들은 자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피로회복이다. 그러면 피로회복 이렇게 쓰지 마시고 피로에 꽂히는지 아니면 회복에 꽂히는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세 단어가 나왔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세 단어를 조립을 해서 하나의 문구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립이니까 다른 글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 세 단어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는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연결을 할 때 뭘로 연결을 하냐면 조사를 써서 연결을 하세요.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조사는 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뭐를, 뭐뭐로, 뭐뭐와, 뭐뭐나 뭐 이런 류의 조사를 써서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해소나 개선으로 회복, 뭐 회복이나 개선으로 해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문구를 만드시면 되는데 요 문구를 만들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팁은 뭐냐면 이 중에서 뭔가 이 원인이나 도구에 해당하는 게 있고요. 결과에 해당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구는 왼쪽으로 놓고 결과는 오른쪽에 넣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를 개선을 해가지고 답답함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피로를 회복해 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래 개선이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개선을 이제 도구라고 보면 개선으로 해소와 회복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 만들어진 이 문구가 여기 있는 A, B, C 세 명을 동시에 만족시키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개선으로 해소와 회복이라는 거를 주면 A에 있는 김땡땡이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문구는 말이 좀 어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무슨 뜻인지 나만 이해를 하면 돼요. 예, 그래서 개선으로 해소와 회복이라는 거를 주면 김땡땡 좋아할 것 같아. 좋아. 그 다음에 정땡땡 좋아할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명씩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땡땡한테 준다고 생각하면 좋아할까?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요게 바로 우리가 찾는 이제 밸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밸류를 여기에 있는 세 명이 다 좋아할까요? 네. 좋아할 것 같으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나는 그럼 이렇게 해줄 수 있나? 이걸 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도 해줄 수 있지. 자, 그러면 고객은 원하고 나는 줄 수 있으니까 거래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밸류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한번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저장할 때 여기 공유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걸 키시면 이걸 이제 외부에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키셔도 되고 그냥 나만 볼 거다 그러면 꺼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고 등록 누르시면 저장이 됐죠. 예. 그러면 이제 밸류에 대한 게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시고 요게 이제 나중에 공유할 때 요거 누르시면 요거 누르면 웹으로 이제 공유를 할 수 있고 요걸 누르면 요거 링크를 복사해 가지고 다른데 이제 붙여가지고 보내시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누르면 차트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밸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거는 또 완전히 따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밸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